안녕하십니까. 대성고 1학년 국어 내신 경향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자, 우리가 또 2022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시험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39문항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중간 기말 다 37문항이었던 것과 다르게 문제가 또 늘어났어요. 심지어 지금 1학년 설명을 하고 있지만 2학년은 40문항이었습니다. 역시나 대성고답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먼저 출제 범위 및 문항 분석을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교과서 문법 요소에서 문법 문제가 쭈르륵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높임 표현을 묻는 문제인데,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쓰면 나를 낮춤으로써, 그리고 상대를 한테 하면 상대 말을 높임으로써 높임 표현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2번은 시간 표현 기본 문제가 넘어가고요. 3번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사동 표현이 선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 학원 수업에서는요, 사동 표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피동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답인 예문이 또 형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시간 표현 중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선, 어말, 어미가 이제 각각의 시제를 만드는 선, 어말, 어미가 다른 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제를, 그러니까 자기 시제가 아니라 다른 시제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다른 물론 문법적 기능을 하거나,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이건 수업 중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각각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들었던 그 각 시제별 다양한 기능들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었다 하면 아마 틀리지 않았겠죠. 5번은 잘못된 문법 요소 파악 문제. 높인 시간 피동 표현 중에 잘못 사용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번, 높임 표현이 사용된 양상을 표에 분류된 것 중에 올바르게 분류된 걸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7번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요, 문법 요소와 관련해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당연히 형태소 분석 방법도 수업 중에 알려드렸죠.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오답에 그늘, 간으로 용어를 바꿔놔서 학생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8번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 9번, 높임 표현의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답은 좀 명확해요. 하지만 5번 선지가 말이 좀 너무 어색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 라고 약간 애매하게 써져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5번을 골라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지가 애매하게, 말이 애매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답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애매한 선지를 통해서 진짜 정답을 가려두고 교란을 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문법 문제의 답은 생각보다 명확한 게 답입니다. 문법은요, 암기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명확한 게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 10번, 피동표현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 기본 문제입니다. 11번, 이중피동 예문을 고르는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요, 문항수가 39문항인데 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등급 가르기용 문제, 변별력 문제면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시간도 모자란데. 그래서 구색 맞추기용, 그러니까 깔아주기용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금방금방 풀고 또 확실히 풀고,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모의고사 독서 국어의 장단 문제, 내용일치 문제, 보기 분석 문제인데요. 단순 내용일치고, 이건 지문 바탕으로 보기 분석인데 모의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출제되는, 매 학기마다, 매 시험마다 출제됩니다. 14번, 15번은 각 작품의 전반적 특징, 성격, 작품의 성격, 시상 전개 방식, 이미지, 여기 표현법입니다. 이거 못하놨는데 표현법,
아니면 뭐 운율 형성 방법 등등등등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 하나가 있으면 가가 있다면 얘는 운율은 어떻게 형성했는지, 주제는 뭔지, 어떤 특징을 지닌 시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알고 복합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대선고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색 맞추기용 문제입니다. 양 불리기용 문제. 이런 문제만 빼도 솔직히 39문제에서 확확 날아갈 텐데 말이죠. 근데 또 대선고 시험은 1학년은 매 시험마다 3개년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고 이 시험 범위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터치를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3개년 모의고사라는 엄청난 양의 시험 범위를 주시고 그 시험 범위에 맞게끔 문항수도 많아야 되니까 이런 풀리기용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웃긴 게 3개년 모의고사가 양이 많죠. 근데 어떤 거는 공부하고 어떤 건 공부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복합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아냐? 이 작품 봤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양분리기용 문제인데도 이런 거에서 자꾸 틀리시면 곤란하고요. 이런 문제를 나온다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잘 아시고 계속 이런 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줄여 나가셔야 정작 진짜 등급 가르기용 변별력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현대소설 권순찬과 척한 사람들 단순 내용일치 문제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그렇죠. 그 다음 모의고사 독서 허핑고의 원리 단순 내용일치 문제 역시 또 나왔고요. 모의고사에 맨날 많이 나오는 그리고 뭐 서핑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보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이 있는지 이거는 그냥 서핑고 원리 자체만 이해를 하셨다면 풀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렵진 않다고 썼지만 다른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 모의고사 고전시가 현대시 가는 고전시가인 훈민가고요. 나는 현대시 광야, 다도 현대시 울타리마. 그냥 한 문제씩 가의 전반적 특징, 나의 전반적 특징, 다의 전반적 특징 맨날 나오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모든 특징 물어보는 거 주제 뭐냐, 뭐는 뭐냐. 그 다음 모의고사 독서 적작분법 보기 적용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요 지문이 제가 보기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는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예요.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보기 4강에 적용해야 되는데 진짜 지문의 저작권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셨던 2022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해하셨어야 했죠.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었던 지문이니까 난도가 평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변별력 이런 문제가 이제 변별력 문제죠. 그 다음 25번 전반적 특징 문제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근데 이 25번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전시가 정과정의 전반적 특징 문제인데 정과정은요 고려시대 때 지어졌기 때문에 고려가요예요. 그런데 향가랑 닮은 점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갈래인 향가랑 닮은 점이 있어서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에 향가라는 설명으로 나온 거예요. 향가다. 그러니까 선지가 당연히 아주 맞추기 쉬운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냐? 하다못해 부교재에 나오는 작품이 어떤 갈래인지까지 꼼꼼하게 그냥 고려가요가 아니라 향가 계열 고려가요구나. 향가랑 닮았구나. 하지만 향가는 아니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아셔야 이런 걸 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 범위, 넓은 시험 범위를 조금 폭넓게 너무 심화되지 않게 너무 심화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제 어때? 위에 있는 저작권법처럼 심화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오죠. 근데 전반적으로 넓은 시험 범위를 폭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갈래까지. 그 다음 26번 전반적 특징 문제 넘어갈게요. 부교재 현대소설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27번은 주요 소재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특히 제목에 껍이 달리는 선생님이 반어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틀린 학생들이 없었으면 했는데 몇 명 있었어요. 28번 껍이 달리의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현학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어요. 근데 이 현학적 표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했을 수 있어. 현학적 표현이 뭐지? 이렇게. 그런데 정규 수업 교재에서도 비내신 기간의 정규 수업 교재에서도 이 현학적 표현이란 말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걸 현학이라 한다 라고. 그 다음 29번 외부 작품 선지 적용 문제. 커피딸리의 주인공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비판할 수 있는 시류는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변별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가 진짜 위에 있는 저작권법이랑 같이 진짜 변별력 문제다. 그래서 당연히 답인 작품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봤을 법한 작품이 나왔어요. 생소하고 어렵고. 하지만 기회주의적 면모에 대한 비판이라는 테마를 좀 잘 이해하셨다면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현대시 눈 오는 지도 만나는 법 전반적 특징 문제 두 문제 각각. 그 다음 모의고사 고전소설 숙형전 보기 활용 문제인데요. 보기의 숙향전이 대놓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써져 있는데 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놓으라고 해서 조력자가 없다는 선택지가 나왔어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영웅이 고난을 겪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필수죠. 그 다음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물어보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문제들은요 마지막 문제인 39번 빼고는 싹 다 그냥 모의고사 고전시가 어부사시가의 전반적 특징, 초당촌수고의 전반적 특징, 모의고사 고전시가인 춘설의 전반적 특징, 첫사랑의 전반적 특징. 또 여기는 중복이 돼버렸네요. 중간에 다른 거였는데. 그래서 춘설의 전반적 특징, 첫사랑의 전반적 특징 다 전반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 특징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잘 이렇게 공부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39번이 어휘 문제인데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사자성어 문제. 선생님이 매 시험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자성어는 꼭 진짜 어디에서든 한 문제 나올 만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 하다못해 현대소설에서도 나오니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자성어가 기본 한자성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거는 다 정리를 해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사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수업 때 설명한 사자성어들이 꽤 나왔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쵸? 3개년 모의고사가 진도라서 대비기간을 7, 8주로 잡아도 힘들고요. 또 문제가 또 아까도 전반적 이해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시험에서는요 모의고사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이전보다. 예전에는 부교재랑 교과서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부교재 교과서 지문이 조금 줄어들고 모의고사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좀 학생들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문제 수도 39문항, 그치?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놈의 전반적 특징 문제, 기본 문제지만 문제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가 늘어날수록 어디서 삐끗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무작정 암기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식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대비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역시 모의고사 위주 제재학습 계속 할 겁니다. 중요해요. 그거 원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통합적인 내용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3기년 모의고사를 전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다 나오진 않습니다. 암기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재학습을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모의고사 자체를 잘 풀 수 있는 국어 전반적 능력을 배양한다. 그 다음 중세국어라는 난관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에 들어있는 문법 요소 역시 쉽지 않았어요. 양도 많았고. 하지만 기말의 중세국어는 더더욱이나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문법 요소보다 중세국어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문법이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암기. 그래서 최후까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기말에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기를 고대하면서 이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